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의 전장업체 GF의 전장 사업을 2조 6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삼성의 전장 사업 인수는 지난 2017년 하만에 인수한 지 8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은 독일의 전장업체인 GF사의 ADAS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카메라와 센서 등 자율주행차에 폭넓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하만이 인수한 사업부는 글로벌 첨단 보조 시스템 카메라 업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소보카 하만 CEO는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전장 시장에서 중앙 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전장 사업 M&A는 지난 2017년 하만을 약 9조 원에 인수한 이후 8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공조 사업을 하는 독일 플렉트그룹과 오디오 분야의 미국 마시모, 디지털 헬스 분야의 미국 젤스를 인수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ADAS 시장이 올해 약 63조 원에서 오는 2035년에는 약 190조 원으로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만과 협업해 AI와 전장 오디오 기술 간 시너지를 창출해 2030년 매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로 글로벌 전장업계에서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사업 인수 절차는 2026년 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국민 4천만 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릅니다. 특히 4세대의 경우 20% 넘게 뛸 예정인데요. 여기에 최근 4년간 인하됐던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 가능성이 커져 가계부담이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실손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4세대 인상률이 굉장히 높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네, 내년 평균 인상률 7.8%는 올해 인상률 7.5%보다는 다소 낮지만 5년 평균치 9%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세대와 갱신 시기,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체감 인상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눠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세대 인상률은 평균 16%, 4세대 인상률은 20%에 달합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높은 것은 손해율이 해당 세대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3분기 기준 1, 2세대 손해율은 110%대였지만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였는데요. 이 4세대로 설명드리면 100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받았지만 보험금으로 148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업계는 계속된 적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수술치료 등 비급여 진료 확대와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 6,20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조 원 이상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네, 사실상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이렇게 오르는 데다 대표적인 필수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자동차 보험료도 5년 만에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년째 이어진 요율 인하와 수리비 인상,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이 겹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업계는 연말 기준 누적 손해율이 88%,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 비율은 104%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산 비율 100%에서 넘어가는 1%마다 1,600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는데요. 즉 올해 자동차 보험에서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업계 1위 삼성화재가 공식적으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한 곳이 움직이면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부가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네, 보험사들 입장에선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실적에 긍정적일 것 같긴 합니다. 보험업계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3분기 평균 손해율이
120% 수준인 만큼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적자 구조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도 7.5% 보험료가 올랐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요율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정비요금과 병원비, 부품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실손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는 모두 물가지수 산정 시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대신 손해율 악화에 대응해서 상품 구조 개편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 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초 출시하고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도수치료 등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자동차 보험은 나이롱 환자 억제를 위해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출시한 종합투자계좌 IMA가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출시 4거래일 만에 목표 금액 1조 원을 채우며 조기 완판됐고 미래세증권도 사전 모집 이틀 만에 초과 청약을 달성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증권사 IMA 인기가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한 투가 조기 완판을 했는데 이제 그럼 더 이상 가입을 못하는 건가요? 일단은 조기 마감이 되면서 추가 상품이 나오면 그때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8일에 출시한 첫 IMA 상품의 모집 기한이 방금 전이었죠.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좀 조기 완판되면서 오후 2시께 마감이 됐고요. 지점 창구를 통해서만 마감 시간까지 가입을 받았습니다. 뭐 금융감독원장도 가입을 직접 했더라고요. 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투자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목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약 1조 원입니다. 온라인 모집을 마감했다는 건 목표했던 자금 1조 원을 다 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곧 조만간 한국투자증권에서 모집 금액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1,000억 원 규모, 여기서 개인 투자 금액, 모집 금액이 950억 원 정도인데 어제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튿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2대1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미 모집 금액을 초과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뭐 한국투자증권에 비해서는 모집 금액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800억 원 이상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약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분 배정으로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마감 시한은 내일 오후 4시까지니까 추가적으로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 주는데 적어도 연간 4%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실제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연 4%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두 증권사의 IMA 상품 기준 수익률이 연간 4%입니다. 수익률 앞에 목표나 기대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붙는 거는 연간 4%를 넘길 시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증권사의 투자자가 성과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성과 보수가 40%, 미래에셋증권은 3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기준 수익률 연 4%, 성과 보수 40%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하고 만기에 6%의 수익률이 낮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총 수익금이 600만 원 가운데 원금의 4%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빼고 초과 수익 200만 원에서 40%인 80만 원을 성과 보수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자의 수익률은 5.2%, 총 수익은 5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IMA는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별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한 상품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 회사에 한해서만 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원금만 보호해주는 것이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 외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총 보수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마켓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연 0.6%를, 미래에셋증권은 연 0.2% 수준입니다. 이 보수는 향후 수익률에서 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수가 0.6%일 때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연 4%의 수익률을 받으려면 적어도 4.6%의 수익률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세금은 은행 예금처럼 배당 소득 대 15.4%가 붙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다면 만기 시에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기가 높지만 우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예금의 경쟁력이 오르는 만큼 IMA 상품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 4%라는 수치가 사실 예금에 비해서 높다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IMA도 뭐 예적금처럼 금리 수치형 자산을 취급하지만 70% 이상이 기업금융에 투자됩니다. 이 연 4%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운용 결과에 따라 예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원금 최대 1억까지죠. 여기에다가 수익률까지 보장해주는 은행 예금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IMA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은행의 시장금리가 좀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예금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 3% 이상 예금 상품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증권사들은 첫 IMA 상품 출시 이후에 운용 경험을 좀 쌓으면서 추가 라인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 수익률이 연 4% 상품들인데 이거를 5에서 6%, 7에서 8%까지 높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IMA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자기 자본의 최대 3배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이제 내년에 IMA 인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국내 운용 가능 규모가 90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이른바 먹는 위고비가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먹는 약이 등장한 건데요.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어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먹는 위고비, 당초 승인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어떻게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현지 시간 22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위고비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 성분과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로 세계 최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된 겁니다.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게 이제 특징인데 특히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종 제품의 냉장 보관과 저온 유통, 즉 콜드체인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주사제와 알약, 효과가 동일하다면 알약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는데 효능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알약 형태임에도 주사제와 비교해 이제 효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경구용 위고비의 안정성과 효능은 이제 임상 3상에서 확인됐습니다.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307명을 대상으로 64주간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일 1회 경구용 위고비를 복용한 참가자들은 평균 16.6%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주사제 위고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참가자 3명 중 1명은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선택지 확대와 함께 이제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경구용 위고비의 가격은 이제 초기 용량 기준 월 149달러로 9달러에 이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효능을 앞세워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기존 위고비 주사제만큼의 체중 감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1월 출시라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우리 기업들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제 기업은 바로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는 모두 3종류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대되는 게 오늘 2031년 출시 예정인 비만 치료제인데요. 상용화 시점이 늦은 게 좀 아쉽지만 강점은 명확합니다. 보통 살을 빼면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이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제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실현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근육 성장을 유도하는 기전을 규명했습니다. 현재 미 FDA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 두고 봐야겠지만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할 경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국내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보다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도 유리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HK-이노엔 역시 중국에서 도입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국내 임상 3상을, 대웅제약은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비임상 중이지만 서증진 회장이 직접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육 증가, 패치형,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바이탈은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접 미래 기술을 점검하며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24일 포티투닷 판교 사옥을 방문해 자율주행 차량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티투닷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기업입니다. 최근 송창현 포티투닷 사장이 사임했지만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그룹이 R&D와 제조 부문 수장을 모두 교체한 것도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도 어제 기흥과 화성 반도체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며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HBM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HBM4의 경우 내부 기술 평가에서 최고 성능을 확보했고 NVIDIA 샘플을 출하해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현장 경영 역시 내년부터 메모리 1위 타이틀을 완전히 되찾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양수산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중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시범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우성 기자 전해주시죠. 해양수산부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내년부터 북극 항로 상업 운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에서 로테르담 구간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러 제재 상황을 변수로 둔 이원화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대러 제재가 해소될 경우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로를 활용해 컨테이너와 LNG를 수송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항로 시범 운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로 특성상 초기 선점에 실패하면 추후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항로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앞선 네, 국무회의에서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5년 내 자본금을 3조 원 정도 모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운용자금은 3조 원의 17배인 5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기업과 인프라에 중장기 자본을 공급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전용 투자 기관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북극항로 구상으로 추진되는 항만, 공항, 물류 인프라 등의 투자 재원을 대는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법적 형태는 투자공사로 추진됩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은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 위주가 있어서 투자공사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공사체로 발행한다면서도 필요하면 민관과 지자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지원 분야로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산업, 또 지역 내 첨단 전략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회 논의를 거쳐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사는 출자기관 협의, 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내년께 설립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코스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AI 공모전이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상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거래를 모의 구현하고 거래 리스크를 AI가 탐지 관리하는 모델을 선보인 팀이 차지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AI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과정을 지켜봅니다. 거래 중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AI가 직접 위험을 찾아냅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금융 AI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퇴 설계, 금융 코칭, 신용 평가 아주 완성도와 수준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아주 좋은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스콤 AI 에이전트 챌린지 2025 공모전이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32개 대학에서 모두 7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상은 단국대학교 경영공학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된 단콤팀이 차지했습니다. 이 팀이 선보인 모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거래를 모의 구현하고 거래 리스크를 AI가 탐지 관리합니다. 기존에 말하는 AI를 넘어 일하는 금융 AI를 구현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MCP라는 AI 에이전트라는 게 되게 낯설어서 대회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팀원들이랑 같이 한 덕분에 잘 준비해서 대상까지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CP는 AI가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돼 일하는 기술로 사람 개입 없이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2팀과 우수상 3팀이 선정됐습니다. 참가팀 전반이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와 AI 활용 능력을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MCP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봤고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생들의 AI 아이디어가 미래 금융투자업계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